2022년 12월 31일 오후 7시 20분부터 일본 공중파 NHK에서 방송되는 일본 대표 연말 음악방송 홍백가합전이 끝났습니다. 이번 홍백가합전의 시청률은 관동 지역,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1부 31.2%, 2부 35.3%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부 시청률이 전년도보다 1% 상승하면서 비록 역대 시청률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지만 미디어, 다변화와 장기화된 프로그램의 피로감 등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시청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저 시청률을 벗어난 것에 NHK는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이번 홍백가합전의 테마는 러브 앤 피스 모드로 쉐어라는 타이틀로 공유를 내세웠고,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출연진 라인업으로 변화를 모색했었습니다. 2022년대 성공을 거둔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극장판 캐릭터 우타를 출연시키며 사상 최초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홍백가합전에 나오게 됐고, 젊은 층의 시청률 확대라는 취지로 K-팝 걸그룹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을 섭외하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K-팝 걸그룹을 섭외하면서 홍백가합전 PD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젊은 시청자층 확대와 더불어 K-팝이 글로벌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 이를 의식한 섭외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그룹은 2022년 일본 여중고생의 트렌드 랭킹 등에서 존재감을 보인 한편 모두 일본인 멤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홍보 자체는 이란 여성 그룹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뷰 당시만 해도 홍백가합전이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성이 큰 방송인 것과는 별개로 애초에 NHK 월드 채널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오로지 일본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음악, 방송 PD가 벼랑간 글로벌을 언급하며 K-팝 그룹들을 섭외했다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뭔가 모순되는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영 직후 벼랑간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NHK는 2022년 11월 15일 NHK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홍백가합전 출연진들의 출연 전 인터뷰나 NHK의 음악방송 송수에 출연한 K-팝 걸그룹 아이브의 인터뷰 영상 일부가 먼저 올라왔으며,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73회 홍백가합전의 무대가 공개됐습니다. 저작권에 민감한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한 자니스 아이돌들의 무대까지 전부 공개됐습니다. 채널 개설 약 2개월여 만에 구독자는 1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조회수 1위의 영상은 인기 밴드 세카이노 오와리가 다른 출연진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 작년 히트곡 하비세의 공연 영상으로 24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K-팝 그룹들 같은 경우 트와이스의 셀러브레티 무대가 216만 회, 르세라핌의 피어레스 일본어 버전 무대가 124만 회, 아이브의 무대가 6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고, JYP의 걸그룹 미주의 무대도 6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모든 공연자들의 영상은 약 1분을 전후하는 길이로 편집되어 올라와 있어 풀버전이 아닙니다. 홍백가합전 자체가 시간 문제를 고려해 원곡을 모두 부르지 않고 짧게 편곡해 무대에 서는 가수들도 있지만 그 무대 자체도 1분 내외로 모두 편집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저작권을 이유로 아예 홍백가합전 방송 영상 자체를 올릴 생각을 안 하던 NHK, 아니 어쩌면 J-팝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해외의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홍백 무대를 접하게 하기 위해 아주 통큰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K-팝 아티스트들과 같은 경우 새 음반을 발표하고 음악방송을 거의 한 달 동안 최대 매주 6개의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한 달 기준 최대 24개의 무대를 서고, 이 무대의 영상을 모두 풀버전으로 유튜브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직캠 영상이 그룹별, 멤버별로 다양하게 공개되고 있어 멤버 수가 많은 그룹의 경우 거의 100여 개 이상의 컨텐츠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의 컨텐츠들이 해외의 K-팝 팬덤에게도 어필하고 있어 해외 팬덤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방송사들은 수익을 내지만 정작 이 수익을 출연자나 기획사에게 수익 분배하지 않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유튜브의 전방위적인 방송 무대 컨텐츠 공개를 하면서 얻는 홍보 효과와 그에 따른 팬덤 확장의 장점은 있지만, 그로 인한 출연진과 기획사의 희생도 뒤따르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엔터 업계는 음반을 발매하면 음반의 프로모션 등을 기획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음반사가 주도합니다.
음악방송 스케줄을 잡거나 하는 것도 음반사가 나서서 하는 일이며 이에 따라 자국의 음악방송에 나오게 되더라도 이 무대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려면 방송사, 음반사, 기획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수익 배분 문제도 문제지만 이미 DVD와 블루레이로 뮤직비디오 등의 아티스트 자체 컨텐츠뿐 아니라 음악방송 영상까지 판매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익화도 모두가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가령 공중파 TV와 사이의 인기 음악방송 뮤직스테이션도 DVD 등으로 출시되고 있는 곳이 일본 엔터 업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처럼 생겨나는 수익 배분 문제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하는 리스크가 있는 셈입니다. 2021년 K-팝에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래퍼 스카이하이가 자비 10억 원을 들여 오디션 방송을 통해 데뷔시킨 보이그룹 비퍼스트와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오디션 방송을 송출한 공중파 이온TV 아침방송 스키리 무대 풀버전을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이 보이그룹 기획사 BMSG가 사실상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대형 음반사 겸 엔터회사 에이벡스 산하에 있고 에이벡스는 깐깐한 저작권 정책으로 유명했던 곳이기는 하나 최근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해외 진출 선언 등으로 저작권 완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데다 BMSG 자체도 래퍼 스카이하이가 설립한 신생회사인 점 그리고 오디션을 방송한 이온TV 등도 자사 오디션 방송으로 결성된 그룹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협조해준 결과입니다. 다만 이 방송 영상 외에는 공식적으로 비퍼스트의 방송 공연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은 이번 홍백과 앞전의 54초 영상이 처음입니다. 미디어 다변화와 K-팝의 글로벌한 활약 등으로 자극을 받은 J-팝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말 음악방송 홍백과 앞전은 나름 통 큰 결단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저작권에 깐깐했던 자니스 같은 보수적인 회사들도 2020년부터 본격화한 해외 진출을 부르짖는 행보와 맞물려서인지 이례적으로 홍백과 앞전만큼은 협조적으로 영상 공개에 응해줬습니다. 실제로 출연진 중에는 기다려라 세계라는 타이틀로 정규 1집을 발매하며 해외 진출을 내세웠던 자니스의 6인조 아이돌 그룹 스톤즈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록 1분 내외의 영상이라지만 이 짧은 영상이 정말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운적인 요소가 덧붙여진다면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유튜브 시장에 진출한 일본의 보수적인 방송사들 그리고 이를 협조적으로 받아들인 J-팝 아티스트들의 2023년은 어떤 활동이 이어지게 될까요?